안녕하세요. 순금촛대 유재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모든 국가에 25% 관세를 적용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을 준비하는 4년 동안 관세만 생각을 한 것처럼 관세에 상당히 집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초조하거나 위기를 느낀다고 봐야죠. 양보를 하거나 다른 대안을 찾지 않습니다. 그 바탕에 미국과 트럼프의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재정 적자가 2,500조 정도 매년 발생합니다. 부채가 36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자만 1,500조씩 매년 발생합니다. 그러면 4,000조죠. 지난해 무역 적자가 1조 달러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1,500조가 됩니다. 매년 5,500조가 필요합니다.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 부채 이자를 메꿔 나가는데 5,500조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예산의 9배 정도 되죠. 문제는 이 금액이 3조 7천억 달러 정도 되는 거죠. 우리나라 환율 1,450원으로 했을 때요. 그럼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수위냐? 미국이 독립을 1776년도에 했죠. 1990년에 미국의 부채가 4조 달러였어요. 그리고 35년이 지난 지금 36조 달러가 돼 있습니다. 200년 동안 늘었던 부채보다 35년 동안 늘은 부채가 9배가 증가한 거죠. (200년) 동안 늘었던 부채만큼 매년 메꿔 나가야 됩니다. 3조 7천억 달러. 3조 7천억 달러라고 하는 돈이 얼마만큼 되나 알 수 있는 거죠. 미국이 220년 동안 늘어났던 부채를 매년 그만큼에 해당하는 약 4조 달러를 감수를 해야 됩니다. 미국이 기축통화국이라고 하더라도 감당 못하는 거죠. 4조 달러. 이러한 재정과 무역, 부채 상황을 놓고 봤을 때 트럼프가 아니어도 공화당 쪽에 있는 대통령 후보였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세 정책을 하나의 카드로 들고 나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국이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AI 산업을 선도하고 주식시장이 M7을 중심으로 전 세계 풀어놨던 달러를 다 빨아들여서 강세장을 이어가면서 자본시장이 튼튼해진다고 해도 4조 달러씩 늘어나는 부담은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중국이 한 11조 달러 되죠, 부채가. 트럼프는 지금의 미국 상황이라면 양보하기가 좀 어렵죠. 매년 3조 7천억 달러씩 메꿔 가야 된다. 그러면 국채를 발행 또 해야 되는데 그것을 사줄 국가가 많지 않다는 거죠. 러시아가 해외 자산에 달러로 3천억 달러를 투자를 해놨는데 동결됐잖아요. 자기 돈이 아닌 거죠. 그러면 다른 나라도 해외에 갖고 있는 자산이나 내가 지금 들고 있는 달러가 내 돈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안전자산인 금이 올라가는 겁니다. 글쎄, 관세 정책 하나로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세 가지의 문제를 다 해소할 수 있을지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사실 얻는 만큼 잃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관세라고 하는 세계 무역 질서를 생태계를 일정 부분 붕괴시키고 미국이 얻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인 신뢰, 또 세계 그 협의했던 협약, WTO라든가 파리 협약, 기후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을 FTA 이런 것들을 포기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그거에 상응하는 국가 신인도나 미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이런 것들이 과연 행해질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이 미국과 트럼프에는 아픈 부분이죠. 그래서 관세가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화살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경제학자도 있어요. 미국이 금을 8,000톤 이상 보유하고 있죠. 67조 달러입니다. 그러면 금을 다 팔아가지고 36조 달러의 부채를 갚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돈이 남는 거 아니냐. 30조 달러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미국이 화폐를 지금 발행할 때 담보를 갖고 발행을 하지만 연준에서 화폐 발행을 할 때 상당한 제약을 두잖아요. 레버리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화폐 발행에 승인을 하질 않습니다. 금이 만약에 36조 달러가 부채를 갚기 위해서 사용을 했다면 부채는 제로가 될 수 있지만 국채 발행을 더 못하는 거죠. 맞물려 있는 거죠. 연준에서 금이 줄은 만큼 부채 한도를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달러는 급락을 하겠죠. 그런 영향도 있는 겁니다. 중국이 2,300톤 정도 있죠. 우리 한국이 104톤 있습니다. 중국도 금을 계속 사는 입장이고, 미국이 외환 보유액의 한 60% 이상이 금이에요.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거죠. 그만큼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하는 담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도박에 가깝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른 나라의 자산을 하락시켜서 저가로 구매하는 양털깎기로 접근을 할 수도 있어요. 관세 정책.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막상 미국이 지금 처한 그러한 재정, 무역, 부채이자 이것을 봤을 때는 양털깎기 시나리오로만 보기에는 미국이 너무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양보를 못하고 더 강력한 관세를 추구하는 겁니다. 관세 정책. 어떻게 보면 미국이 버틸 수 있는 한계까지 온 거죠. 미국도 한계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헤게모니가 미국이 저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 세계 각국이 시야를 중국이나 EU로 화폐나 자산에 대해서 시각을 돌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미국이 위험하다, 미국도 이렇게 봤을 때는 의외의 상황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외줄타기 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아무튼 어려운 미국이지만 그래도 현재 패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상호 관세라고 하는 보편 관세가 아니라 상호 관세. 우리가 660억 달러 흑자 받죠. 그럼 660억 달러만큼 제로가 되게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거거든요. 상호 관세는 더 강력한 관세 정책이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 전체가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사람, 돈, 에너지, 기술, 군사, 자원 이러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동을 잘 봐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을까요? 대통령이 왜 힘이 있어요? 인사권하고 예산입니다. 인사를 2만 명 이상 할 수 있잖아요. 차관급을. 근데 마음대로 못했잖아요. 청문회에서 청문회를 받아야 되고 인사를 했을 때 부적정한 인사가 됐을 때 또 여론이 좋지 않고 또 인사한 사람들을 부적절하다고 국회에서 탄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사에 대한 제약을 먼저 받았고 예산을 좀 마음대로 쓰고 싶은데 예산을 국회에서 많이 여과를 시켰잖아요. 국회에 나보라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 정책실이라고 있어요. 나보라고.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올리면 나보도 나름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인사나 예산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다? 그거는 어떠한 형태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겁니다. 정치적인 행동이 아니고 정무적인 행동이 아닌 거예요. 계엄을 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의 침해를 본인이 받았다고 생각해서
계엄을 선포해서 그 권한을 회복을 한다? 지금 보수에서 하는 얘기가 대통령이 권한이 있는데, 권력이 있는데 권력을 갖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했다? 이것은 논리가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권한을 갖고 있는데 약간의 침해가 아니라 제약을 받고, 당연히 제약을 받아야죠. 상권분립이 됐으니까. 그 권력을 더 연장하고 지속적이고 극단적으로는 영구집권을 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2년 반 동안 자신이 해왔던 다수의 의혹, 그런 것들이 퇴임 후에 사법 처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많죠. 그런 것들에 대한 위기, 그런 것을 희석화시키기 위해서 계엄을 한 거 아니냐. 그러면 권력을 탄찰하기 위해서 한 내란과 갖고 있는 권력을 연장을 하기 위해서, 자신과 자신의 일가와 일부 몇 명의 이너서클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력을 연장하려고 하는 게 어떤 게 더 잘못된 걸까요? 둘 다 잘못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국민의 얼마나 많은 희생을 대가로 그 상황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지금 지어야 될 경제적인 빚이 지금 얼마나 많이 쌓여가고 있습니까? 그걸 생각했다면 정치적으로 풀었어야죠. 지금 사법부의 언제 구속되기까지의 과정, 또 헌법재판소 변론하는 과정, 다 잘못됐다, 말꼬리 잡고 변론기간 3분을 안 줬다,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자신이 잘못했으면 그것을 인정하는 게 참다운 지도자입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에요, 그게. 그거마저 저버리려고 하는 거죠. 저는 그거마저 저버리지 마라. 마지막까지 국민을 배신하지 마라. 이런 말씀 드리고, 현 권한대행도 현 권한대행까지 오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거나 은혜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국민과 국가를 보는 잣대에서 권한대행을 수행해야지, 한 개인, 자기를 보살펴준 개인을 잣대로 권한대행의 직무를 행사하는 것은 권한대행을 끝난 다음에 책임이 물어질 겁니다. 그렇게 해야 또 맞고 나라가 바로 서는 겁니다. 너무 급변하잖아요. 해외가, 세계가. 우리는 멈춰 있죠. 고여 있죠. 국민들이 불쌍하지 않아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을 지시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기간 국민과 국가를 보시면서 직무를 수행하길 기대하고, 권한대행만큼 의무대행도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